아무리 어수선해도 집중을 잘 해야 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동시 녹음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마이크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지금 배기음 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거 다 꺼야 되고, 에어컨 지금 소리 들리시죠? 그거 다 꺼야 되고, 지금 여기도 팬 소리가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꺼야 되는, 약간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정화예술대학교 졸업생 정한구라고 합니다. 동시녹음 분야를 하게 된 계기랑 이유는 제가 원래 촬영 조명 쪽에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영화도 찍고 하다가 이렇게 동시녹음을 좀 제가 많이 맡았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동시녹음 쪽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 동시녹음 쪽에 제가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촬영 조명 쪽으로 이렇게 현장을 몇 번 나오다가 한동현 교수님께서 학교랑 이렇게 협력 업체를 통해서 한번 일을 해봐라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셔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쪽에서도 또 녹음 쪽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거기 소개받은 녹음팀이랑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독립영화를 하면은 제가 붐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붐 마이크를 잡는 포지션을 잡을 때도 있고, 좀 많이 큰 데를 가면은 그러니까 라인맨이라고 부르는 이 막내를 할 때도 있고, 붐 업시라는 직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상업영화 기준에서는 제가 아직 라인맨이라고 하는 직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지션별로 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동시녹음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동시녹음 감독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을 제외하고 붐 오퍼레이터, 붐 어시스턴트, 라인맨이라고 하는 이 직무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붐 오퍼레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붐 마이크를 잡는 그런 직무이고요. 붐 어시스턴트는 보통은 그냥 라인맨이랑 같은 일을 하다가 붐을 2개 이상 갈 때가 있어요. 양쪽을 잡아야 되는데 앵글이 너무 커가지고 2개를 한 번에 담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붐을 2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붐을 잡거나 하는 붐 오퍼를 어시해주는 말 그대로 붐 어시스턴트고요. 그리고 라인맨은 보통 마이크를 쓸 때 라인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라인을 이제 정리하고 세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도와주고, 라인도 이제 길이 있거든요. 앵글에 걸리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이제 방해가 안 되도록 라인을 까는 거를 하는데, 그걸 해주는 게 라인맨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라인맨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왜냐하면은 거의 다 무선으로 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붐 어시스턴트가 라인맨 일까지 하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욕구랑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이 책임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녹음 막내는 사실 동시녹음이라는 팀 자체가 인원이 적거든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몸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더 오히려 그러니까 막내에서 잘 하면은 올라가서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은 막내에서 했던 일들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추가되는 게 있어도 메인은 어차피 막내 때 했던 일들이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좀 잘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이렇게 막내 때부터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소리를 좀 그러니까 집중을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어수선해도 집중을 잘 해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동시 녹음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마이크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지금 배기음 소리가 있거든요. 이런 거 다 꺼야 되고, 에어컨 지금 소리 들리시죠? 그거 다 꺼야 되고, 지금 여기도 팬 소리가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꺼야 되는, 약간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막내여도 다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집중력,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형식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열심히 하면은 또 불러줍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촬영 조명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적어요. 이게 동시녹음 쪽에 사람이 너무 적고 다른 파트에 비해서 너무 빨리 올라갑니다. 라인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붐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맨 처음에 동시녹음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동시녹음 감독님이랑 저랑 둘이서 했어가지고 저 혼자 라인맨, 붐 오퍼를 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올라가서 막내들이 되게 적거든요. 의뢰를 받기 위해서 따로 뭐 영업을 뛰거나 하지는 않아도 되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면은 그 기사님이 불러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감독님이 저를 막 불러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되게 많아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동시녹음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었고,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동시녹음 재밌어서 계속 한 거였거든요.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현장에 이제 나갈 기회도 생기고 일을 했는데, 되게 재밌고 뭔가 보람도 있고 동시녹음 쪽으로 나가게 됐거든요. 일단은 사실 학교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그 능력 개발 같은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거랑 현장에서 하는 거랑 물론 완전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학교에서 많이 해본 사람이랑 많이 안 해본 사람이랑의 차이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래도 이게 동시녹음이라는 거를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다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그게 남아야 되는데, 그 작품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확실한 게 공모전, 영화제, PPL이라고 하죠. 회사에서 이렇게 다 넣으면은 가끔 그런 소품 같은 거나 아니면은 돈으로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 영화에 넣으면 우리가 이제 돈을 주겠다. 그 돈으로 이제 영화 찍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어쨌든 다 유튜브에 올리든 뭐 공모전에 내든 그 회사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어딘가에는 올라가거든요. 그게 다 자기의 재산이고 다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가지고 아직 신입이라서 계속 열심히 해보고 동시녹음 감독까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시녹음 감독도 하면서 이제 프리랜서기 때문에 좀 약간 일을 유동적이게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동시녹음 일을 주업으로 하면서 제가 흥미 있는 걸 좀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제 처음으로 상업 영화를 엄청 큰 작품을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작품을 찍으면 이제 올해가 끝나게 되는데, 그 작품을 이제 찍고 나서 또 또 동시녹음 일을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저희 동시녹음 쪽에 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아는 저희 학교 후배님들이랑도 일을 같이 해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열심히 하셔서 그 동시녹음 현장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시녹음 현장에 만약에 오고 싶은데 뭔가 이제 갈 기회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학과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기회를 드릴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정화예술대학교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현장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